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오피셜 클럽 구독자분들과 줌 수업을 진행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머리를 말릴 틈도 없이 세상에 로션도 못 발랐는데 중요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 부분 바로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주 보지 못했던 숫자입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에 진입을 한 거죠. 이러면 곧 1360원, 50원 깨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또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분명히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환율 절상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담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환율 절상 압력이 있었다라고 이 금융시장에서는, 증권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외환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달러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원화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상대적으로 돈을 바꾸는 거죠. 해칭을 하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현장이 역시 얼마 전에도 이슈가 됐었던 대만 달러 환율도 역시 같은 현상입니다. 그 대만 달러 환율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지점도 어떤 일이었습니까? 대만 당국이 자국 통화 가치 상승에도 긴박하게 대응한다. 뭐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었고, 그때 대만 중앙은행 총재랑 또 라이칭더 총통 이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의제에 환율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진화에 나선 거죠. 그때도 대만 달러 환율이 치솟았고 역시 한국도 같이 원달러 환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이런 일종의 공동화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다면 당시 대만에서 아까 중앙은행 총재나 라이칭더 총통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의제에 환율이 없었다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한국 기재부도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먼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보도자료인데요.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진행 중이며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외환 시장도 선행적으로 움직여요. 주식 시장도 선행적으로 움직이지만 환율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 자체가 환율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지. 미국과 확실히 정해진 무슨 사항, 특정 사항이 있다라고 발표할 때 그때는 정작 환율이 안 움직이기도 합니다.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원래 그런 겁니다. 먼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한국경제에서 이런 보도를 냈었어요. 미국이 환율 협상에서 원화 절상을 요구한다라는 종류의 기사를 낸 거죠. 이 기사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낸 건데 미국이 한미 환율 협상에서 한국 측에 원화 절상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입장을 좀 읽어봐 드리면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실무 단계에서 진행 중이며 양국 외환시장 운영 원칙 및 환율 정책에 대해 상호 간의 이해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전혀 없으며 협의 과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어쩌면 음모론일 수도 있으니까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환율 절상 요구가 있는 건 맞지만,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지는 최종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단정 지어서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사를 열어보면 실제
당시 기재부가 이 설명 자료를 내면서 실무 단계 진행 중이다. 이게 팩트고요. 양국 간의 외환시장 운영 원칙이나 환율 정책의 상호 간의 이해를 지금 공유하고 있다. 협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협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화 절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라는 그런 것은 좀 추측성이다. 저도 추측성 의견을 지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를 한 거죠. 요구를 한 거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요구했는지는 나온 게 없으니 추측성 기사는 삼가해달라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혹여나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기재부에서 연락을 주시면서 추측성 유튜브 하지 말아달라고 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추측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속에는 이게 적어도 외환시장의 거래 참가자들이 물밑에서 협의가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고 환율 절상 압력이 취해지고 있다라고 적어도 외환시장 거래 참가자들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실제 그런 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외환시장에서는. 왜 그런 것이냐? 한 가지 분석적 의견을 드린다면 같이 보셔야 될 게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본연의 가치가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거나 달러 가치가 지금 약세화 되면서 또 대만 달러 가치가 강해지거나 하는 현상도 일부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국 통화와 우리나라 통화 간의 교환 비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가만히 있어도 상대국 통화 가치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작용할 수도 있겠죠. 미국 달러 가치는 떨어지면서 위안화 가치는 또 올라가면 이러면 가파르게 환율이 요동치는 결과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분석을 해드릴 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채금리 상승이에요.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은 4.5% 수준을 넘어선 채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 혹은 미국 달러 자산을 투자하자라는 선호도 미국 채권을 투자해야 될까 매수세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시장 참가자들이 미국 국채 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매도해야겠다. 라는 것이 결과물로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고 국채 금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간 현상이 달러 가치거나 미국 거시 경제의 건정성이나 이런 혹은 금리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국채 금리를 결정짓기도 하지만 국채 시장에서 수급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어쨌든 가격이니까 가격 지표는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금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건 미국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더 강해진 것도 아니고 미국 거시경제적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하는 결정도 아니고 그런 기대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은 간단히 얘기해 보면 국채 시장에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매도세는 강하고 매수세는 약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통상 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해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이나
달러 선호도가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의 추세도 보면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지점은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더 낮았던 지점에서 올라왔다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면 가장 낮은 지점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본다면 지금 이런 현상은 분명 미국의 달러 가치의 약세화도 기인하겠지만 원달러 환율에 기인하겠지만 그 달러 약세화와 동시에 원화 가치 강세가 기여했다. 두 개가 같이 교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적어도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 참가자들은 아마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과정에서 원화 가치 절상 압력을 취하고 있다. 원화 절상 압박을 하겠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먼저 짓겠습니다. 굳게 믿는 것이고 그러면 원화 절상 요구를 해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기재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단정 짓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원화 절상 요구를 할 것인가. 지금 고정환율제가 아니잖아요. 원화 가치 올려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외환당국에게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라. 우리 외환시장 개입 안 해요. 한다면 뭐예요?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이에요. 미세 조정 중에서 이게 환율의 급등락 요동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냥 대세적으로 강달러가 가거나 대세적으로 약달러가 가는 걸 막지는 못해요. 그러나 강달러 현상 속에서 급등락하는 현상. 역시 대세 약세가 전개될 때 급등락하는 현상. 마치 주가의 대세적인 하락이나 이걸 막을 순 없지만 급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이드카를 발동하듯이 그런 수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구두 개입이라든가. 그러니까 외환시장 개입.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실제 개입하고 있는 내역들, 물론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이지만 그런 개입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행은 분기별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걸 월 단위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 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현 상태의 금리를 유지하라. 혹여나 더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면 안 된다. 라는 종류의 뭐 중앙은행과의 협상이 있다면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대만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했었던 것처럼 역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 혹은 한국은행의 해당 외환 쪽 관리하는 국장급이 이제 실무협의에서 참여를 한다면 참 이게 상대국 통화 정책에까지 이런 식으로 관여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달라라는 뭐 그런 종류의 요구사항은 할 수도 있는 거죠. 요구는 미국 측 아니 미국 트럼프 행정부 보세요. 자국의 중앙은행 파월한테다도 계속 금리 인하라고 요구하는데 상대국한테 못할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견을 드린다면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원화 가치를 절상해라. 금리 인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는 할 수 있겠죠. 이게 다 어떤 일인 거예요? 물밑에서 있는. 테이블 위에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아래에서 협상하는 거. 거기에 하나 더 가한다면 미국 국채를 좀 사줘라. 중앙은행한테. 미국 국채를 더 적극적으로 사줘라.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달러 약세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지금은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지만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으니 뭐 내년 정도에는 약달러까지 만들어서 미국에서 수출하기 좋게 미국에서 제조기업들이 웃을 수 있게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야 미국에서 수출도 많이 하고 지금의 무역 불균형을 균형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미국 측의 요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외환시장에서 거의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렇게 어, 환율로 나타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출렁이는 일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답게 중국 위안화 환율을 건들긴 어려울진 몰라도 중국을 제외한 그 밖에 나머지 국가들에는 어, 달러 약세를 유도하게끔 환율과 관련된 협상 절차는 있을 수 있다라고 추론됩니다. 추정됩니다. 제가 그렇게 환율 절상 압력이 있었다, 요구했다가 아니라 추론된다. 우리 한국경제 신문사 우리 기자님도 추론된다라는 표현으로 기사를 쓰셨다면 설명 자료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설명 자료 내지 마시라고 추론된다. 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자, 즉시 분석 이렇게 하는 동안 머리가 꽤 말랐네요. 자, 이상 마무리하고요. 밤늦게 어쨌든 즉시 분석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뭐 경우에 따라서 또 아침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하루 평안히 마무리하시고 혹은 하루 평안히 또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